안녕하세요. 프로그래머 손 드세요. 오시면 안 돼요. 프로그래머 분들은 정말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오신 분들은 이왕 오신 거 옆에 분이 프로그램 못 하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시험 조교 같은 느낌으로. 다행히 프로그래머 분이 많이 안 오셔서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혹시나 올까봐 진짜 많이 쫄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 발표드릴 프로그래밍은 사실 프로그래머가 가르치는 식이 아니에요. 그냥 다 건너뛰고 제가 했던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아티스트 분들이 코딩을 공부하실 때 어려웠던 게, 저도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었고 모델링을 하던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가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확실히 존재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프로그래머보다는 동병상련이었던 입장에서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가 이해가 안 되셔도 돼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제가 잘 못하는 거고 유니티가 잘못한 거예요. 네, 더러운 C샵이 잘못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셨다 해서 난 영원히 이건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더 좋은 분들을 만나면 되실 겁니다. 예, 한대훈입니다. 넘어갈게요. 원래 여기서 시간을 오래 끄는데 리허설을 한번 했었어요. 리허설을 온라인으로 한번 했었는데 트위치를 통해서 2시간 40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길게 할게요. 최대한 빨리 할 거고 길어지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나가셔도 됩니다. 저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진행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되면 손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할 테니까 그때그때 그 부분이 클리어되면 손만 한 번만 들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완성 끝까지 갔을 때 똑같은 형태의 게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하면 마리오 좋아하시는 분들 욕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디테일을 파면 마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이거를 만들게 된 이유는 신작을 만드는데 약간 이런 기믹이 들어가요. 바른 거 위주의 게임이 들어가는데 만들고 나니까 배울 게 많아요. 예를 들면 키보드 조작을 통해서 이동과 하고 점프, 그리고 적을 밟거나 그런 충돌 체크를 통해서 적을 없앤다든가 그런 판정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물체에 이제 영향을 주는 방법, 이제 물체가 사라졌잖아요. 그런 영향을 주는 방법, 그리고 점수 계산을 통해서 UI를 조작하는 것들, 한마디로 이걸 어느 정도 익혀놓으면 다른 게임이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퀴즈도 존재합니다. 이 페이지를 지운다고 했는데 안 지웠네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있진 않을 거라서 우선 기본 오브젝트를 세팅을 할게요. 자, 유니티를 실행 한번 해주시고 지금 유니티를 한 번씩 실행해 주세요. 유니티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 사실 버전은 상관없어요. 공지를 드린 이유가 아마 4.0을 쓰시는 분은 없을 거라서 5.0 이상만 되면 거의 다 동일할 겁니다. 여기서 죄송합니다. 뭔가 제가 잘못했겠죠. 여기서 처음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U를 누르신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 정하고 원하는 폴더 정하신 다음에 3D 체크하시고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우선 기본 프로젝트를 켜실 수 있어요. 자, 우선은 그것부터 킬게요. 자, 키시면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유니티 지금 이 시작 화면이 나왔다라는 분은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다 켜졌다고 믿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UI를 통일할게요. 여기 유니티 레이아웃을 통일을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구석 여기 보시나요? 여기 보시면 지금 2x3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거를 여기 보시면 그대로 2x3를 클릭해 줍니다. 다른 걸 쓰고 계시는 분은 포스플릿이든 다른 거 계신 분은 2x3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게요. 유니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우선 오브젝트 세팅을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는 기본 씬이라고 적혀있죠? 씬 페이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작업하게 될
장소고요. 여기다 3D 오브젝트를 놔두고 여러 가지 이펙트를 설치한다던가 할 겁니다. 그 밑에 보이는 게임 뷰는 실제로 게임에서는 이렇게 보인다라는 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작업은 여기서 하고 확인은 여기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라키. 이 안에 이제 이 씬 안에 들어가는 오브젝트라든가 게임 오브젝트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고 씬으로 저장되게 돼요. 이제 오브젝트를 여기다가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이건 말 그대로 뭐지 자신의 그 C 드라이브 설치한 프로그램 드라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실제로 파일이 생성되고 자기가 작업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폴더를 따라 들어가 보시면 파일로 딱 다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스펙터. 오브젝트의 설명이 나와요. 뭐 오브젝트를 잡으면 이게 매테리얼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설명글이 짜자잔 나옵니다. 그 오브젝트에 대한 설명글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작업할 거는 자, 제일 먼저 하이라키에서 3D 오브젝트를 2개를 만들게요. 자, 여기 보면 언타이틀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3D 오브젝트 안에 보시면 플랜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 플랜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면 뭐가 나오나요? 이런 게 나옵니다. 바닥에 나오죠? 플랜이 나오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메인 카메라랑 디렉셔널 라이트가 있을 거예요. 이건 접혀져 있어서 그런 건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씬에는 카메라랑 디렉셔널 라이트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플랜이라는 걸 붙였고요. 플랜 만든 데까지는 문제 없으시죠?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플랜 만드셨나요? 손 들어주세요. 지금 저는 건방지게도 여기 있는 분들은 적어도 다 성공시키고 싶다라는 건방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몇몇 분들이 절대 이거는 2시간 안에는 할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바닥이 완성이 됐으면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서 3D 오브젝트 하나 더 캐릭터를 만들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3D 오브젝트, 그리고 여기 보면 캡슐이라고 있을 거예요. 캡슐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 좀 묻혀있죠? 가운데에 묻혀있는 거는 그 전에 플랜 한 번만 다시 클릭해 주실래요? 플랜 한 번만 클릭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플랜에 보면 다양한 여기 인스펙터에 다양한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제일 위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플랜 뭐 어쩌고저쩌고, 메시 콜라이드. 콜라이드라는 건 충돌. 이거는 즉 물건이 떨어지면 여기에 충돌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메시 렌더러. 이 세 개는 이 오브젝트를 표현하기 위한 가장 최소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는 매테리얼일 거예요.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될 거는 트랜스폼입니다. 트랜스폼에는 그 위치값, 회전값, 그리고 크기값이 있어요. 이걸 통틀어서 트랜스폼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시면 생성을 보면 여기 보면 3D 값이 있을 때가 있어요. 0.0이 안 생기고, 이거를 다 클릭을 하셔서 숫자 0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십시오. 가운데서 시작한다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캡슐도 마찬가지로 0, 0, 0으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근데 캡슐이 가운데에 묻혀 있으니까 좀 그렇죠? 이때는 유니티에서는 위로 향하는 값이 Y 값이에요. 포지션 Y. 캡슐을 클릭하시고 포지션에 Y 값 있죠? 이거를 1 정도로만 올릴게요. 숫자 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스펙터에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있죠? 메시 필터, 콜라이더, 렌더러. 이거는 무조건 오브젝트를 보여주기 위한 최소 조건이에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기에서는 전혀 모르셔도 되고, 그냥 저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숫자 2로 바꿔주세요. 조금 더 3까지 한번 올려봅시다. 3 높이 올려주세요.
자, 올리셨으면, 자, 여기 보시는 플레이 버튼 보이시나요? 여기 카세트 테이프라고 하는 거 모르겠구나. 여기 재생 버튼 같은 거를 누르시면 게임이 시작이 돼요. 이때 동안 자기가 만든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자,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화면이 조금 회색으로 변하면서 어둡게 변하면서 게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게 없으니까 시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죠. 여기 버튼이 눌러진 거 외에는.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할 거는 물리를 줄 거예요. 얘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자, 다시 한번 이걸 눌러서 꺼주세요. 이렇게 하면 꺼집니다. 다시 색깔이 돌아오고요. 자, 물리라는 컴포넌트를 추가를 할 거예요. 여기서 우선 게임 기본 오브젝트를 세팅을 했고, 자, 오브젝트가 뭐냐면 게임에 나오는 그냥 물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형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눈에 안 보이는 오브젝트도 존재해요. 하지만 여기 보이시는 하이라키라고 부르는 여기 있는 모든 게 그냥 오브젝트예요. 그걸 통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물체에다가 물리를 적용할 거예요. 뭐 FPS 게임들 해보면 뭐 수류탄도 날아다니고 박스도 이렇게 튕겨져 나가고 하잖아요. 그게 다 물리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물리를 한번 줘볼게요. 자, 보시면 컴포넌트를 추가한다가 있어요. add 컴포넌트 여기 보시나요? 그러면 컴포넌트가 뭘까요? 컴포넌트가, 자, 컴포넌트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이 콜라이더는 카메라를 한번 볼까요? 메인 카메라를 보면 컴포넌트가 뭐뭐 붙어 있는지 보시면 돼요.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가 붙어 있고 위치랑 정보, 위치랑 로테이션, 크기라는 정보를 갖고 있는 컴포넌트가 달려 있고 카메라라는 컴포넌트가 달려 있어요. 즉 얘는 컴포넌트를 만약에 카메라 컴포넌트를 꺼버리잖아요. 이걸 리무브를 해버리면 얘는 카메라가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컴포넌트는 기능입니다. 그냥 기능을 만들어서 붙여 넣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른 오브젝트에다 카메라를 붙이면 얼마든지 기능도 카메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게임 캐릭터라고 하면 캐릭터에 이제 필요한 컴포넌트는 뭐냐면 캐릭터를 조작하는 걸 정보를 받아오는 거, 이제 그건 우리 코드로 짤 거죠.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이 어떤 식으로 작동될 건지에 대한 애니메이션 노드, 그리고 물리, 그리고 사운드를 출력하는 거, 그런 식으로 컴포넌트가 다 붙어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게임을 만드는 겁니다. 자, 다시 캡슐로 돌아갈게요. 캡슐로 돌아가서 add 컴포넌트를 눌러서 물리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누르시고, 자,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서 RIGID라고 치시면 리지드 바디라는 컴포넌트가 보이실 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리지드 바디라는 컴포넌트가 보이실 거예요. 마크가 조금 알록달록하게 이쁘게 생기는데 이거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가 하나 추가됩니다. 기능이 추가된 거예요. 물리 기능. 자, 보시면 지금 이런 식이에요. 지금 얘예요. 보이시나요? 리지드 바디. 이게 그냥 강체라고 하는데 그냥 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주면 그냥 물리가 생겨요. 없던 물리가 생겨납니다. 물리를 주고 싶으면 그냥 이걸 추가하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 체크는 똑같이 하실 필요 없어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냥 리지드 바디만 add 컴포넌트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캡슐에 리지드 바디까지는 다 하셨나요? 손을 보면.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 플레이를 눌러서 이 물체가 물리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할게요. 밑으로 떨어지시는 분? 안 떨어지시는 분 없죠? 없으면 손 들어주세요. 안 떨어진다. 오케이. 얘기해 주세요. 안 되면. 자, 그러면 물리는 들어갔어요. 물리는 들어갔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캐릭터 이동을 코딩을 할 거예요. 드디어 이제 코딩을 하는 시간인데, 코딩을 하기 전에 이제 코딩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와 함수를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변수와 함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시는 분? 들어는 봤다. 그렇군. 들어는 보시는 분도 꽤 있는데, 예. 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꽤 안에 이것저것 담아놨는데,
변수는 H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P, MP, 스피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언을 해버리면 돼요. 게임 오브젝트도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게임 오브젝트를 변수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해당 오브젝트를 껐다 켰다 하거나 이동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HP는 숫자잖아요. 숫자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숫자를 빼고 넣을 수가, 빼고 더하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곱하고를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변수마다 속성이 있어요. 뭐 소수점을 가진 실수, 아니면 정수만 가능한 인트, 아니면 게임 오브젝트, 아니면 아까 하셨던 리지드 바디의 속성을 가져와서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을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접근을 하려면 무조건 변수를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적어요. 자, 처음에 public, float, HP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 이 public은 없어도 돼요. 사실상 이 부분까지만 적어도 변수는 선언이 돼요. 자, 변수 선언을 하는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플로트는 이 변수의 타입이에요. 플로트는 소수점을 포함한 숫자를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 그리고 그거를 HP란 이름으로 변수를 선언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얼마든지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정수 인트도 들어갈 수 있고 게임 오브젝트도 들어갈 수 있고 나중에 우리가 리지드 바디를 넣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걸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줄 수 있고요. 하시면서 더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P는. 그리고 이 퍼블릭, 이건 뭐냐면 유니티 보시면 여기 보면 정보값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숫자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밖으로 꺼내지는 거예요. 변수를. 만약에 퍼블릭 플로트 HP라고 하면 HP를 유니티 코드 안에서 고치는 게 아니라 인스펙터에서 저기 보이시는 유니티 UI상에서 숫자를 입력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스크립트에서 접근도 할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안 모르셔도 돼요. 이것만 오늘 주구장창 할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함수는 뭐냐면 해당 오브젝트가 수행할 기능을 한다고 하면 돼요. 맞았으니까 HP-2를 해라. 이런 식의 명령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게 히트에 관한 함수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이런 식으로 돼요. 앞에 보이드라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붙이고 이것도 타입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스타트 이름이에요. 그냥 함수의 이름. 나중에 우리는 점프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점프를 할 거니까. 그리고 괄호하고 이 중괄호 안에 내용을 적을 거예요. 중괄호 안에 스타트는 뭐 할 건지 점프는 뭘 할 건지 이 내용물을 적으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중괄호 닫는 거를 잘 하셔야 돼요. 보통 프로그램이 안 돌아간다 싶으면 이거예요. 초보자분들이 안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이거를 유심해서 보시면 되고.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크립트를 지금부터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인스펙터에 여기 보면 프로젝트에 보시면 전 몇 개가 있는데 여기 빈 공간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크리에이트를 누르세요. 크리에이트 보시면 여기 보면 C# 스크립트라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는 파일이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 만들면 잘 보세요. 지금 아직 만들지 마세요. 벌써 만드신 분들이 있군요. 이 웅성웅성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 딱 클릭하라고 할 때 해주면 고마워요. 자, 클릭을 하면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때 이름을 원하는 걸로 바꿔주세요. 우선은 저는 캐릭터 캐릭터 언더바하고 무브라고 할게요. 보이시나요? 캐릭터 언더바 무브요. 자, 그리고 엔터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크립트가 생성이 하나가 돼요. 그리고 하나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 스크립트를 클릭해 보면 인스펙터에 뭔가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퍼블릭 클래스 캐릭터 무브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여기 이거랑 스크립트 명이랑 같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이것만 이름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따로. 그럼 이게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생성할 때 만들어줘요. 이 이름 똑같이 돼 있나요? 다들? 네. 그럼 이제 이걸 더블 클릭해서 불러냅니다. 됐다. 자,
제가 만든 파일명이죠. 이게 동일해야 됩니다. 다르면 저기다 해야 돼요. 자, 보시면 여기 보이드 스타트랑 업데이트는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얘네들은 뭐길래 미리 만들어져 있냐면 업데이트 스타트, 이게 보이드 스타트는 오브젝트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면 무조건 실행하는 것들의 모음이에요. 지금 당장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보이드 업데이트가 뭐냐라는 거예요. 업데이트는 간단해요. 매 프레임마다 계속 실행이 되고 있어요. 저 안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만약 저 안에 점프를 집어넣으면 매 프레임마다 계속 점프를 해요. 60프레임이면 60번, 1초에 60번의 점프 명령이 들어가 있죠. 그런 식입니다. 근데 점프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보통 업데이트는 뭐가 들어가냐라고 하면 시간을 체크하거나 시간을 타이머 같은 거 이제 계속 시간을 마이너스 해가지고 뺀다던가 아니면 키보드 입력, 클릭이라던가 그런 입력을 받아올 때는 사람이 언제 입력을 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체크를 하기 위해서 업데이트 같은 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순서는 스크립트는 이 안에서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처리돼요. 순서대로. 이 순서가 진짜 찰나인데 왜 때문에 중요하냐면 가끔씩 그런 액션 게임을 만들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누구한테 먼저 데미지를 주냐가 엄청 클 때가 있어요. 그 순서 때문에 게임이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 순서를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머 분이 계시니까 아는 척 하려니까 힘드네요, 솔직히 말해서. 자, 이동을 하는 방법을 이제 해볼 건데,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그래밍이 언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흔히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르는데, 영어 하시는 분들은 진짜 편할 것 같아요. 배우고 나니까 진짜 말이에요. 걔네들한테 이게 말이겠구나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로 표현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왼쪽 화살표를 눌러서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말로 표현해 보면 대충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키보드 만약 이제 사람이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제 이 오브젝트가 왼쪽으로 10의 속도로 이동, 이러고 이게 이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만약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잖아요. 만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if라는 조건문입니다. if. 자, if 가로하고 지금부터 이제 숭숭거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네. 하지만 끝까지 다 데리고 갈 거예요. if. 이 형태만 기억하세요. if 이 안에 가로를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조건이 참일 때, 맞을 때 이 안에 있는 우리가 작성한 스크립트가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코딩을 해보죠. 자, 아까 키보드를 입력을 받아올 거잖아요. 그러려면 스타트 함수에 들어가야 돼. 스타트 함수에 키보드 입력을 체크하는 걸 넣어야 될까요? 업데이트에 넣어야 될까요? 자, 업데이트면 손 들어주세요. 맞습니다. 업데이트입니다. 왜냐하면 키보드를 입력을 받아오는 게 언제 입력을 받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 중괄호 사이에서 코딩을 할 거예요. 이 중괄호 사이에서 코딩을 할 겁니다. 자, 엔터키를 몇 번 눌러주셔서 오해 안 사게 벌려주시고요. 자, if 치시고 만약에 한글로 머리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로 하시고 지금 여긴 얘는 지금 대부분 모노가 떠 계실 건데 얘는 친절해서 이 가로가 알아서 다 쳐요. 네, 설명하는 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if 우리가 입력을 받아올 거죠. 입력이 뭔가요? input 하면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생겨요. 보시죠. 방향키를 위아래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하고 점을 눌러주세요. 점을 눌러주시면 이 점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점을 하면 뭐냐면 인풋이 갖고 있는 안에 또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라든가 함수들이 다 존재하거든요. 한마디로 뭐지? 폴더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애니메이션 폴더가 있으면 애니메이션 폴더 안에 들어가면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뭐 킬라킬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게 있을 거잖아요. 리제로도 있을 거고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이 있을 건데 그런 식으로 점점 명령어들이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가진 기능들. 이제 이번에 이제 인풋을 하셨으면 이제 get key라는 걸 할게요. 키를 받아올게. 이 인풋에서 get key를 받아올게.
지금은 키 다운이랑 키 업이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get 키만 하겠습니다. get 키 하시고 자 엔터 키 누르시면 알아서 대문자 소문자는 지가 알아서 맞춰줘요. 자 한 칸 띄우시고 그래서 키가 뭐냐 라고 했을 때 키코드 어떤 키코드를 받아볼까? 이 키코드는 이제 키보드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키코드 점을 눌러주시면 이제 뭐가 뜨나요? A부터 시작해서 숫자, 알파 숫자, 그리고 별의별 게 다 뜨죠. 브레이크, 키보드에 있는 자판들이 다 떠요. 그리고 키보드만 말고도 다른 것들 많이 뜨는데 여기서 우리가 쓸 거는 뭔가요? 왼쪽 화살표죠? 레프트 에로우 A까지만 쳐도 밑에 에로우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에로우를 선택해 주시면 훨씬 편해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치면 나오기 때문에 자 하시고 하나 더 닫아주세요. 지금 보시면 가로가 두 개입니다. 하나 이거 덮어주는 거 하나 크게 인풋을 덮어주는 거 하나 키코드를 덮어주는 거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잘못 닫으면 열려 있으면 그 부분이 계속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닫아두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중괄호를 시작과 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중괄호. 이제 인풋 입력을 받아올게. 키를 받아올게. 그 키코드는 왼쪽 화살표입니다. 그러면 키보드를 왼쪽 화살표로 눌렀을 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input, get key, 키코드 뭔 소리 싶으실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저절로 외워지게 되는데 반복을 하다 보면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걸 하면서 키보드 입력하다 보면 이게 뭐였지? 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뭘 하냐면 구글링을 해요. 구글에는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글링을 어떻게 잘하느냐예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 뭐냐면 이 코드를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구글링을 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검색을 했을 때 최소한의 이해는 될 수 있게 되는 게 목표예요. 이동이 저거면 저건 대충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 거구나 라는 그 정도만 돼도 엄청나게 행복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의 노력인 거죠. 자, 이까지 되신 분 갑시다. 생각보다 저는 지금 비장해요. 자, 그럼 계속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 이동을 관해서 작성을 할게요. 자, 뭐가 이동할 건지에 대해서 우선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이동할 거야. 내가 지금 이 스크립트를 받은 애가 이동을 할 거야. this 트랜스폼. 아까 트랜스폼이 뭐라고 했죠? 트랜스폼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잖아요. 그 정보들을 가져올 거야. 얘의 정보를 가져올게. 그리고 트랜스레이트. 이거를 이동을 할 거야. 옮기는 것을 하겠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트랜스레이트를 안 쓰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지션이란 그 수치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더해버려도 이동해요. X값을 플러스 1 탁탁 하면 움직이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프로그래밍스러운 걸 해봅시다. 자, 트랜스레이트까지 적으셨나요? 자, 다시 한번 적을게요. TRAS 뭐야? 죄송합니다. TRA 트랜스레이트를 하고 가로를 열니다. 자, 지금 보시면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는 좋죠. 여기 보시면 트랜스레이트는 이제 벡터 여기 보면 3라는 트랜스레이션 값을 넣을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잘 안 보실 건데 벡터 3라는 걸 집어넣어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벡터 3가 뭐냐면 XYZ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YZ. 안에는 방향값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3개의 값을 갖고 있는 건데
많이 쓰여요. 보통 2D 게임에서는 벡터 2까지만 이용을 해도 되고, 이거는 우리는 근데 게임이 3차원 게임이잖아요. 나름 3차원 게임이니까 벡터 3로 호출합니다. 벡터 3 있죠? 점 이거의 벡터 3에서 이제 어느 방향, 우리가 지금 레프트 앱을 누르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야 돼요? 레프트가 돼야 되죠? 레프트로 이동을 할게. 근데 이제 이거는 방향만 지정이 된 거야. 방향이라는 숫자만 지정이 된 거야. 방향이라는 숫자만 지정이 됐으면 그냥 여기 있으면 이제 뭐 여기가 0이면 1 정도가 된 거야. 왼쪽으로 1이라는 값을 외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속도를 10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1인데에다가 속도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곱하기 10 하면 돼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F를 하나 붙여줄게요. 우선은 이 F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곱하기 10을 하시고, 그리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이거는 작성해 주세요. 곱하기 타임 하시고 점 델타 타임이라고 있어요. 타임 점 델타 DELTA 타임이라고 있어요. 이걸 곱해주세요. 자, 왜 때문에 속도만 곱하면 됐지 왜 때문에 저 이상한 걸 곱하냐. 역시 프로그램은 복잡하다라고 하시면 있지만 프로그램은 복잡한 건 맞긴 한데 이거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거야. 이건 외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했어요. 그리고 쉼표를 한번 찍어줄게요. 얘는 두 가지 값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공간에서 계산을 할 걸까? 자, 스페이스를 할게요. 스페이스 점 셀프랑 월드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셀프랑 월드가 있는데 우리는 월드에서 할게요. 기본적으로 월드를 하시면 그냥 우리가 흔히 움직이는 좌로 움직인다고 하면 왼쪽으로 움직여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빼먹을 뻔했네요. 세미콜론. 이게 이제 이 한 줄이 끝났다라는 표시예요. 이걸 안 붙이시는 분은 게임이 아마 안 돌아가실 거예요. 자, 됐나요? 이거를 세이브하고 저기서 한번 코드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고 레프트, 벡터 3 레프트, 이거는 속도 10 정도, 그리고 델타 타임이라는 알 수 없는 애, 그리고 공간 좌표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까지 되셨나요? 자, 유니티로 돌아오세요. 자, 유니티로 돌아오셨을 때, 자, 밑에, 여기 보이시는, 여기 밑에 잘 안 보이시겠구나. 밑에 보이시나요? 이거 게임 씬 밑에 보면 빨간색 글자 뜨시는 분 있나요? 아마 지금 노란색이나 아예 아무것도 안 뜨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빨간색이 뜨시는 분 있을 거예요. 빨간색 뜨시는 분 있나요? 그럼 받아쓰기를 잘 하신 겁니다. 여기서 코드를 잘못 입력하거나 그러면 알려줘요. 이게 어떻게 보면 편한 부분이에요. 그림을 그리면 내가 잘 못 그려도 아무도 뭘 안 하잖아요. 트위터에 올려도 아우 너무 잘 그리세요 하고. 근데 얘는 안 되면 안 돌아가 버려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찾아볼 수는 있어요. 나중에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이 빨간색이 뜨시면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콘솔 창이 뜨는데, 자, 위에 붙여놓을게요. 이 콘솔 창을 만약에 빨간색이 있을 때 더블 클릭을 하면 틀린 부분으로 가요. 이 부분이 잘못됐어 라고 알려줘요. 근데 뭐가 잘못된지는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 줄이 잘못됐다는 것만 알려줘요. 그래서 세미콜론을 닮은 이모티콘이나 그런 걸 해놓으면 아주 재미난 광경이 벌어지죠. 자, 캡슐을 클릭하시고요. 자,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캐릭터 언더바 무브, 이거를 밑에 컴포넌트 밑에다가 드래그해서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컴포넌트, 애드 컴포넌트 글자 밑에 가야지 이게 뜰 겁니다. 붙을 수 있다고. 자, 붙이면 이렇게 우리가 처음 만든 캐릭터 무브라는 스크립트가 붙을 거예요. 되셨나요? 좀 밑에 붙이셔야 될 거예요. 애드 컴포넌트 이쯤에 해야지 붙습니다. 붙이셨나요 다들? 자,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붙였다. 자, 그러면 게임 스타트 한번 누를게요.
여기 위에 게임 스타트를 누른 다음에 땅에 떨어지고 이제 왼쪽 화살표 한번 눌러보시면 이동을 할 거예요. 우와, 이 컴퓨터 진짜 안 좋구나. 저 지금 제가 코드를 잘못 짠 줄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은 부드럽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시지 않으시죠, 다들? 이거 봐봐요. 와, 이거야. 제가 실수를 했네요.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네요. 괜찮아요. 여러분만 잘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동 잘 되나요?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면 여기 떨어지는 것까지. 안 되시는 분이 계시나요? 방금 안 되신 분은 뭐가 안 되셨냐면, 이거 죄송해요, 이거 부러진 것 같아요. 지금 이 캐릭터 무브 있잖아요. 이게 파일명으로는 소문자 M이었고요. 이 스크립트 안에서는 대문자 M으로 반대인가요? 예, 아무튼 이 대문자 소문자가 바뀌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소문자 대문자 틀리거나 괄호 닫는 것이 대부분의 큰 문제예요. 이 수업에서는. 너무 허세 좋게 이걸 확 벗기고 나가네요. 녹화를 해야 되니까. 자, 이제 플레이 해보시고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좌우로 움직이는 건 확인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거는 이거 이 증식이죠. 이제 복사를 하세요. 컨트롤 C 복사를 하시고, 자, 밑으로 좀 보내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서 이제 라이트 에로우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라이트 에로우를 찾아주세요. 라이트 에로우를 찾아서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이제 라이트 에로우를 누르면 이 밑에 작동을 하겠죠. 자, 이제 레프트도 지워주시고 점 찍어서 라이트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세이브를 하고 우선은 다 만들게요. 이제 두 개가 더 있으면 되죠. 방향 위로 하는 거랑 아래로 하는 거랑. 자, 라이트 에로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업 에로우 위로 하는 걸 하면 됩니다. 키코드를 계속 바꿔주시면 돼요. 업 에로우 위화살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벡터 3를 그러면 이제 뭘 할까요? 업을 하면 될까요? 업하면 안 됩니다. 업은 진짜 위에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이 바닥에서 좌표에서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면이라고 불러야 돼요. 포워드라고 불러야 됩니다. FORWARD 포워드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복사를 하셔서 이번엔 다운 에로우겠죠? 다운 에로우 하시고 이제 반대 벡터 3의 이제 포워드의 반대는 백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입력을 다 하셨으면 입력 다 하셨나요? 네. 입력 다 하신 분? 저쪽 혹시 입력 다 하셨나요? 그럼 조금 기다릴게요. 안 된다 싶으시면 그냥 바로 물어봐 주세요.
진행을 할게요. 우선은 세이브로 다 하고 돌아오시면 이 밑에 이제 문제없이 쓰신 분들이 여기 빨간색이 안 나오실 거예요. 빨간색이 안 나오실 거고, 자,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자, 실행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좌우 위아래 화살표 누르시면 이동이 될 거예요. 자, 별거 아니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트랜슬레이트 같은 거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캐릭터 그 유닛 그 뭐지? 구글링 해가지고 검색해 보면 캐릭터 무브라고 그냥 유니티 캐릭터 무브 검색하면 트랜슬레이트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여기 보면 여기 포지션 보이시죠? 여기에 계속 플러스 1을 하면서 이동을 해요. 뭐 방식이 몇 개 있긴 한데 우선 트랜슬레이트라고를 해봤고요. 생각보다 그냥 몇 개 외워야 되는 게 있긴 해요. 아까 이제 우리가 지금 if 문을 했잖아요. 만약에 왼쪽 화살표를 눌렀으면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게 있고, 아니면 또 포문이라든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때 동안 게임을 2개 만들면서 썼던 거는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프로그래머한테는 코드를 절대 안 보여주는데, 근데 도라는 가요. 네.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실 거면 배우셔야 되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임이 필요하고 문제없이 돌아가는 게임이 필요하고 하고 하면 그냥 이 정도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 야매 프로그래밍으로 2개를 냈잖아요. 그래도 다행히도. 자, 됐고, 자 계속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를 푸시는 동안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저는 클리어하고 나갈 거예요. 속도를 변수로 한번 조절해 보는 걸 하시는 거예요. 변수로 바꿔서. 지금 속도가 뭡니까? 10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숫자 그 뭐지 실수를 변수를 선언을 해서 여기다 바꿔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너무 갑자기 급작하게 됐네. 자, 아까 지금 여기 보면 함수가 지금 우리가 뭐 있어요? 스타트와 업데이트가 있죠? 이 2개 안에 넣으면 안 돼요.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캐릭터 무브 모노 비헤이비어 라고 적힌 부분 밑에다가 엔터 키를 쳐서 자 하시면 됩니다. 자, 선언 public pu 빌 b lic 이거를 붙이면 이제 아까 인스펙터에 보면 우리가 지금 허전하잖아요. 다른 애들은 막 이렇게 매스 값도 있고 드래그 값도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스피드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그 스피드 수치를 올리면 캐릭터가 그만큼 속도가 올라가는 걸로 만들게요. public float 이게 소수점을 가진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선언할 때는 플로트를 한다. 그리고 정수는 1, 2, 3, 4, 5, 6, 7 소수점 없는 정수는 in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플로트를 선언하고 이거를 소문자 스피드라고 하겠습니다. 소문자를 하는 이유는 보통 이게 함수명은 대문자로 하고요. 소문자는 뭐 이게 소문자로 함수명은 대문자, 변수명은 소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구별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도 조금 흉내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처럼 보일까봐. 자, 스피드를 선언했어요. 이까지는 하셨죠? 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유니티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스피드라는 인스펙터에 스피드라고 보이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문제없이 됐으면 스피드라고 뜰 거예요. 스피드 0. 떴나요? 자, 그리고 이거를 10을 입력하고 하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자, 스피드라는 거는 이제 글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숫자예요, 숫자. 우리는 숫자로 이 스피드라는 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입력하는 만약에 여기서 10이라고 입력하면 10이라는 숫자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이 스피드를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될지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혹시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하시는데
잘 안 되는 분들, 잘 안 되는 분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아이고야. 예. 자, 어디 넣는지 대충 다 아시죠? 조금 걸려서 죄송해요.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 아이고, 어디 갔어? 이게 제 키보드가 아니라서. 스피드를 10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돼요.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고, 지금 아까 여기 10에다가 F를 붙였잖아요. 이 의미가 그거예요. 플로트의 F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건 소수점 더 쓰겠다라는 의미에서 플로트를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은 소수점을 갖고 있는 10점, 사실은 10.0000을 가지고 있는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안 돌아가요. 이렇게 하시면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 그래서 정수랑 그런 것들을 구별하시면 되고, 스피드를 입력하신 다음에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원하는 값을 미리 세팅을 하신 다음에 스타트를 하시면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컴퓨터가 나빠서 지금 이렇게 끊겨서 보이는 거예요. 얘는 지금 엄청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넘어지시는 분 있나요? 하다가? 이 모양으로? 자, 이제 넘어지는 걸 막을 거예요. 넘어지는 걸 막기 전에,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보면 스피드, 속도는 곱했는데 왜 때문에 타임점 델타 타임이란 걸 곱할까? 도대체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지? 컴퓨터마다 프레임이 다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레임마다 호출을 하는데, 프레임이 느린 컴퓨터에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30프레임짜리 컴퓨터에서는 게임이 그럼 30번밖에 호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의 속도가 60프레임짜리 게임이랑 이동하는 속도가 아예 다르게 돼버리는 거죠. 조작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타임점 델타 타임을 곱해주게 되면 그런 프레임에서 생기는 문제가 많이 줄어들어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거의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시간을 줄인다거나 나쁜 컴퓨터랑 이 컴퓨터랑 똑같이 값을 바꿔오고 싶으면 우선은 타임점 델타 타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고요. 자, 계속 넘어지시죠? 조금 애가 달린다 싶으면 이게 물리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리지드 바디를 한번 보세요. 여기 리지드 바디 보이시죠? 자, 넘어진다는 거는 어떤 값이 변하는 건가요? 이렇게 된다는 거는 로테이션이 변하는 거죠? 회전값이 변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밑에 보면 프리즈 로테이션이라고 있죠? 로테이션을 얼려버린다 라는 게 있습니다. 밑에 여기 보시면 프리즈 로테이션, 이거를 다 켜버리세요. 그러면 얘는 이제 회전은 안 해요. 회전을 안 하고 여기 보시면 포지션만 이동을 하는 물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시작을 해보시면 이제 열심히 진짜 막 달리셔도 넘어지진 않을 거예요. 자, 근데 방금 프레임에 상관없이 잘 움직인다고 했는데 이 컴퓨터는 좀 그렇네요. 제가 말한 게 다 거짓말같이 느껴지네요. 하지만 진짜입니다. 자, 됐고, 지금 스피드로 변수 바꾸고 하는 데까지는 문제 없으시죠? 맞아? 예? 예, 문제 없으신 분. 문제 있으신 분 지금 한번 얘기해 주세요. 대부분 보면 소문자 대문자 문제가 제일 커요. 소문자 대문자 문제. 자, 점프를 합시다. 혹시 지금 수준이 너무 낮다, 이건 내가 배울 게 아니다라는 분은 가셔도 돼요. 계시면 제가 더 민망해요. 제가 이게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결국. 그리고 다시 한번 할게요.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나중에 제가 SNS든지 뭐든지 남겨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거를 똑같이. 그때 다시 한번 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트위치로 방송했을 때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약간의 책임감을 느껴져요. 다 끌고 갈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어렵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고, 저는 책 한 권을 책 두 권을 뗐거든요. 처음에 고등학 공부할 때. 근데 이 책 한 권이 끝날 때까지 변수가 도대체 왜 쓰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따라갔어요. 그냥 따라가고 그냥 아씨 끝에 가면 뭔가 있겠지라고 따라갔는데 마지막에서 조금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 뗄 때는 좀 편했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2시간 만에 뭔가를 한다는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함수는 이런 식으로 호출, 변수는 이런 식으로 호출, 변수 안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구조만 아시면 돼요. 지금은. 자, 점프를 하는 방법을 말로 표현해 봅시다. 자, 또 만약이 나오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1m 정도 높이로 그냥 평 하고 점프했으면 좋겠다. 이걸 하면 돼요. 자, 우리는 물리를 이용해서 점프를 할게요.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물리에다가 힘을 줘서, 이 물체에다가 힘을 팍 줘서 걔가 뛰어오르게 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물리가 뭐였죠? 리지드 바디였죠? 얘한테 접근해야 돼요. 얘한테 힘을 줄 거거든요. 얘가 물리를 담당하고 있는 애라서. 그럼 얘를 선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할 거야. public, 그 스피드 밑에다가 해주세요. public rigid body RB라고 해주세요. 이 RB는 그냥 소문자 rigid body의 줄임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세미콜론 잊지 마세요. 자, 선언을 한번 해볼게요. 같이. public rigid body 그리고 RB. 리지드 바디가 처음에 대문자입니다. 대문자예요. 보통 지금 문제 생기시는 분들을 둘러다 보면 대부분 대문자, 소문자 문제. 그리고 자동 완성을 될 수 있으면 이용을 하세요. 여기 보시면 아까도 리지드 바디라고, 자, 리지드 바디라고 치면 이렇게 나오죠. 이 중에 골라서 엔터키를 누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소문자 대문자가 틀릴 일이 거의 없어요. 자, 세이브를 하고 다시 돌아가 볼게요. 세이브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오시면 여기 캐릭터 무브를 좀 기다려 보시면 리지드 바디 RB라고 해서 여기 리지드 바디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또 하나 생길 거예요. 이까지는 생겼죠?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네,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자, 한 다음에 중간에 잠시 쉬는 타임에 한 바퀴 다시 한번 돌게요. 그때 그냥 아무거나 물어봐 주세요. 잘 안 되면. 자, 캡슐에 보시면 우선 진행을 할게요. 자, 캡슐을 우리가 지금 이 캡슐에 붙어 있는 리지드 바디가 필요하잖아요. 이 리지드 바디에 힘을 줘서 올려보낼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 리지드 바디를 이 캡슐에 있는 걸 쓰겠다 라고 해서 드래그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기 스크립트가 붙은 부분에 드래그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럼 붙어요. 근데 만약에 리지드 바디가 없는 오브젝트다 라고 하면 안 붙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캡슐을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서 여기 RB 이 공간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놓으시면 캡슐이라고 해서 리지드 바디가 들어갈 겁니다.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저 뒤에 분들은 전혀 안 보일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트위치를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자, 집어넣으셨죠? 한번 저쪽에 한번 갈게요. 저쪽에 지금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이 RB로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그러면 아까는 int는 숫자고 그리고 스피드 플로트는 이제 소수점 갖고 있고 게임 어쨌든 게임이고, 그러면 리지드 바디를 갖고 오면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보시는 모든 정보 있죠. 아까 우리 로테이션 넘어지지 말라고 로테이션도 락을 걸었잖아요. 이런 것도 코드에서 다 제어가 가능해요. 저걸 껐다 켰다 하는 것도 코드에서 다 가능해요. 여기 보면 유즈 그라비티
그라비티를 껐다 켜는 것도 가능해요. 뭐 그런 중력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것도 여기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RB를 받아오고, 자 우선은 하나를 다시 복사를 해올게요. 이 키보드 누르는 거, 이제 스페이스바 누르는 걸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통째로 복사해 오세요. 그냥 통째로 이 부분을 블럭제 복사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코드가 안 바뀌게. 자 하시고, 자 키코드는 뭘까요? 스페이스입니다. 점 스페이스 하면 여기 보면 자동 완성으로 완성이 되면 엔터키 눌러주면 알아서 채워져요. 대문자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this transform translate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지워줄게요. 우린 점프를 할 거니까요. 자 지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 RB라는 애를 쓸 거예요. RB. 자 대문자 소문자 조심하시고요. RB라는 애를 이용해서 이 RB의 기능을 쓸 거예요. 어떤 기능을 쓸 거냐, 점을 눌러보시면 여러가지 함수가 보일 거예요. add explosion force라든가 add force라든가 뭔가 물리로 뭔가 이렇게 뭔가 신나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우리가 쓸 거는 add force고요. 한 칸 띄우고 괄호 한 다음에 여기도 이제 벡터 3라는 걸 넣어요. 3개의 값을 넣는데, 자 이번엔 좌표를 넣는 방식으로 넣어볼게요. 0 쉼표, 이게 x, y, z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 y, z를 입력할 거예요. 쉼표를 하면서. 자 y는 높게 해야죠. y는 한 700 정도 합시다. 700f 700f 정도의 힘으로 위로 올라가라. 그 다음에 z는 0 이렇게 해주시고 가로 닫고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형태가 되면 됩니다. 이게 말 그대로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해외 영어권 사용자들은 참 편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얘네들은 힘 준다요, 진짜 말 그대로. 얼마나 편해요. 우리는 에드포스가 무슨 말일까 영어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쟤네들한테는 그냥 진짜 글자거든요. 그게 좀 부러울 뿐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넘어오시면 밑에 빨간 글이 안 뜨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밑에 빨간 글만 안 뜨면. 자 이제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실행. 게임을 실행하신 다음에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보세요. 저 하늘 멀리 사라지듯이 없어지고 있을 거야. 그리고 아마 천천히 떨어지고 있을 거야. 걔는 점프 되나요? 되면 되는 거예요. 점프만 되면 돼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700 숫자 700을 이제 500으로 한번 고쳐보고 400으로 고쳐보고 어느 세월에 이제 그걸 다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뭐죠? 이번에 또 할 게 있죠? 자 이거를 만들어 주세요. 이거를 이제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세요.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퍼블릭으로 플로트로 점프 파워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선언해서 저기다가 넣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유니티 인스펙터에서 그 숫자를 바꿈으로써 점프를 할 수 있게 합시다. 퍼블릭 플로트 점프 파워. 이것도 역시나 숫자예요. 이렇게 되면 점프 파워는 플로트 타입의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700에다가 바꿔 넣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점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기다리시면 여기에 이제 점프 파워라는 숫자가 뜰 거고 아마 0으로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 수치를 바꿔주시면 돼요. 이 수치를 원하는 값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아까는 너무 높았으니까 400 정도로 할게요. 자, 400 정도로 했습니다. 자, 코드를 다시 위에 변수 선언은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RB를 Y 값으로 점프 파워만큼 add force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계속 진행할게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변수는 선언해서 변수 집어넣고 했는데 함수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봤어요. 기능이라는 거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봤잖아요. 자, 점프를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void start 끝나는 부분 있죠? 끝나는 부분 엔터키 몇 번 쳐서 똑같이 만들게요. void 스타트랑 똑같이 형태를 만듭니다. 점프. 자, 제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으니까 나도 하고 중가로도 닫아주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형태가 기본적인 형태예요. 함수로 호출하는. 이 가로 닫고 가로 열고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그럼 이 공간에다가 이제 넣으면 돼요. 뭘 넣으면 될까요? 여기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돼요. 잘라보세요. 리지드 바디로 점프하는 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점프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RB 그 리지드 바디에다가 add force를 해서 점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하셨나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스페이스바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점프를 넣어주시면 돼요. 점프를 여기다 복사해서 세미콜론 하시면 됩니다. 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까지가 함수예요. 그래서 fx라고 부르죠? 이렇게 하시면 점프를 할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점프라는 함수가 작동을 한다가 되는 거예요. 점프라는 함수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점프는 어떻게 작동이 되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리지드 바디로 add force 점프를 하게 된다 라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리지드 바디를 복사를 해서 다른 데다 다 넣을 필요 없어요. 점프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냥 점프 이것만 이 함수로 호출해 버리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편합니다. 왜냐하면 중복되는 코드를 쓰면 쓸 만큼 버그가 생길 확률이 높아요. 오타를 칠 확률도 점점 높아지고 똑같은 건데.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서 점프가 잘 되는지 한 번만 다시 확인할게요. 잘 되나요? 지금은 점프를 여러 번 하시면 점프를 여러 번 누르면 점프가 여러 번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얘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점프가 계속 여러 번 되면 문제가 있죠. 그러면 점프를
한 번만 누르게 막아야 돼요. 조건을 추가하는 거예요. 점프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점프를 하지 못하게 막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조건을 추가하면 될까라고 하면 자, 변수 bool이라는 걸 쓰면 돼요. bool은 뭐냐면 아까 숫자는 막 1, 2, 3, 4, 5, 6, 7, 8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갈 거지만 bool은 이거밖에 없어요. true랑 false밖에 없어요.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on, off밖에 없는 거죠. 딱 값이 두 개밖에 없어요. 0, 1. 두 개밖에 없는 이 값을 가지고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언을 우선 한번 해볼게요. 이제 변수 선언은 똑같아요. 우선은 다 퍼블릭을 쓸게요. 기본적으로 인스펙터에 다 보이게 퍼블릭 불타입 그리고 점프 스테이트라고 할게요. 사실 점프 스테이트 이런 이름은 원하시는 이름을 쓰셔도 돼요. 편한 걸로 쓰셔도 돼요. 이름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 불은 맞춰주셔야 돼요. 제대로 불이라고 적혀있는 거 소문자로. 이렇게 되면 이 점프 스테이트는 true나 false 값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true나 false. 근데 처음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넣을게요. 자, 그러면 점프를 하면 저게 무슨 값을 넣어주면 될까요? true가 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false 넣을 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false랑 같아요. 자, 그러면 어느 부분에 넣으면 될까요? 점프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점프 스테이트는 이젠 true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얘는 이제 이 값은 이제 true 값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true는 좋아요. true가 되면 어떤 조건에서는 점프를 두 번을 못하게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점프가 true가 됐을 때는 점프를 못하게 돼야 돼를 추가를 하면 돼요. 자, 갑시다.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면 이제 프로그래밍 하시는 거예요. 진짜요. 자, 점프를 누르니까 점프 스테이트가 true로 변했어요. 그러면 true가 되면 점프 스페이스바를 아무리 눌러도 입력이 들어오면 안 돼요. 자, 이 부분에 봅시다. 지금은 키 스페이스를 누르면 통과해요. 키 스페이스를 누르면 그냥 이 점프 값이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할게요. 조건에. 이 사이 보이시죠? 이 사이에 띄우시고 이 인풋 키코드 스페이스바 하고 엔드를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는 우선 엔드는 넘어갈게요. 설명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엔드 해주시고, 자, 점프 스테이트. 뭐라고 하면 될까요? 는이에요. 자, 는이 아닙니다. 는은 펄스일 때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작성돼야 됩니다. 자,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 이제 프로그래머세요. 아이고, 다시.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읽으면 대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키보드 스페이스바를 눌렀어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그리고 점프 스테이트도 펄스일 때, 이거는 그냥 는을 넣으면 그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까는 점프 스테이트는 true라고 했잖아요. 근데 는은 비교해요. 점프 스테이트가 펄스이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맞아요. 이게 점프 스테이트가 펄스가 아니면 이란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둘 다 그리고라는 소리예요. 스페이스바도 누르고 점프 스테이트도 펄스일 때, 그리고 또는도 있어요. or. 키보드가 이거는 또는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조건이 맞아도 들어와요.
자, 근데 우리는 둘 다가 돼야 되죠, 지금은. 그러면 엔드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점프 버튼을 누르면 오케이, 스페이스바 눌렀고 점프 스테이트도 펄스야. 그러면 점프를 할게. 점프 입력이 들어왔어요. 근데 점프 입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래, 위로 한번 쏘아주고, 근데 점프 스테이트는 이제 true야.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점프 스테이트는 true죠. 그러면 이 조건에서 막혀버리는 거야. 점프 스테이트는 펄스가 아니잖아, 지금. true인데 하면 그냥 무시해버려. 자, 그러면 이제 세이브를 하시고 문제가 없으시면 이제 점프를 한 번밖에 못하는 불쌍한 아이가 됩니다. 자, 점프를 한 번밖에 못하나요? 예, 불쌍한 아이가 됐나요? 한 번밖에 안 될 거예요, 점프가. 그리고 캡슐을 클릭해 보시면 인스펙터에 보면 점프 스테이트 보면 여기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불값은 이렇게 체크 끄고 체크 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수동으로 꺼주셔도 점프가 돼요. 이렇게 다시 켜지고 이걸 다시 끄고 하면 되긴 돼요. 훌륭한 게임이 되죠. 근데 이제 이걸 코드에서 꺼주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할까요? 이까지 하신 분?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지? 바닥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점프를 한번 끝내고 바닥에 부딪히면 점프가 어떻게 돼요? 점프 스테이트가 펄스로 바뀌면 돼요. 펄스로 바뀌면 다시 점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태그랑 몇 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딱 10분만 쉬고 하시죠. 왜냐면 지금 뭐지? 애매하신 분은 지금 얘기해 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10분만 쉬고 하겠습니다. 안 됐죠? 이걸 누르면 이상한 콘솔 창이라고 이렇게 떠버린 이게 뜨는데 뭐야 이거? 자, 뭐야? 얘가 뜨는데 이거를 빨간색이 이걸 떴을 때 이걸 더블 클릭을 해주면 우선 그 위치로 가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엔드라인 어쩌고저쩌고라고 뜨면 대부분 잘못된 게 그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심볼은 잘못됐다 하면서 이제 중괄호 같은 거 나오면 중괄호를 어딘가 더 넣었던가 아니면 중괄호를 하나 빼먹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대부분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지금 돌아다녀 봤는데 대문자 소문자 이건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저거는 대문자고 왜 이건 소문자일까? 그건 이제 자동 완성을 이용하시면 돼요. 점을 찍으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간까지 적으면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트랜스폼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이걸 선택하고 점 트랜스레이트 이렇게 치고 엔터키를 눌러주면 알아서 앞에 대문자로 바뀌어요. 지가 알아서 바꿔주는데 이 부분에 익숙치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자동 완성을 이용하시는 게 익숙치 않아서 그런 것 뿐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점프를 했는데 키값을 받아오고 스페이스 키값을 받아오고 점프 스테이트가 펄스면 점프를 하고 점프를 하니까 점프 스테이트가 true가 됐어. true가 되니까 점프는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와. 이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 구조로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사실 그냥 기계적인 일이에요. 기계적인 일이고 가로 닫는 거는 꼼꼼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 것 뿐이니까 스스로를 자책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물을 들고 다녔었는데 물이 없어졌네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점프를 한 번밖에 못하는 불쌍한 아이가 됐으니까 점프를 할 수 있게 해줄게요. 자, 충돌을 체크할 거예요. 이제 바닥에 쿵 하고 찍으면 이제 펄스로 바꿔주면 된다. 간단하죠? 말은 언제나 간단해요. 자. 제가 파일을 올려놓을게요. 어디든지 파일이랑 스크립트랑 이 PPT도 공유를 할게요. 태그라는 걸 추가를 할 거야.
지금 내가 부딪힌 게 이 바닥에 부딪힐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는데 솔직히 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냥 플랜이라는 오브젝트 네임은 있는데 이럴 때 태그라는 걸 붙여서 뭐 저기라든지 아니면 바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태그를 붙여서 한 번에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잘 봐주세요. 완전 이상 다른 데 갈 겁니다. 이제. 자, 플랜을 선택하시고 보시면 여기 보면 플랜이라는 이름 밑에 태그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지금 언태그드 돼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서 플로어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지금 플로어가 없으실 거예요 아마. 자, add 태그 하시면 됩니다. add 태그 누르시면 이런 화면으로 바뀌실 거예요. 저는 두 개가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우선 없애고, 자, 아무것도 없으실 테니까 여기 플러스 보이시죠? 플러스 있으면 플러스를 클릭을 합니다. 거기에 대문자 소문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름은 마음대로 적으셔도 되는데 자기가 적은 대문자 소문자는 확실히 맞아야 돼요. 저는 대문자 처음에 시작 F로 하고 또 철자 맞죠? 지금 혼돈이 와서 플로우 철자가 맞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자, 맞죠? 이게 플로우 철자 맞죠? 큰일 났네. 이름은 적으시면 돼요. 바닥이라고. 한글로 적지 마세요. 작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플로어가 추가가 됐으면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여기 플랜을 선택하세요. 하이라키에서 플랜을 선택하시면 태그 보세요. 태그가 뭐로 되어 있나요? 언태그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클릭을 해서 다시 한번 더 플로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는 생성을 한 거고 이제는 바꿔주시는 거예요. 플로우로 바꿔주시면 이제 어떻게 됐나요? 태그는 플로우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태그에서 add 태그를 해서 플러스를 눌러서 플로우를 만드시고 다시 플랜을 클릭해서 플로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태그 플로우가 됩니다. 이제 이 바닥은 바닥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코드를 치러 갑시다. 지옥 같은 코드를 치러 갑시다. 자, 이제 바닥에 부딪혔다 라는 거는 그냥 있어요. 아까 보이드 스타트는 게임 오브젝트 처음 시작할 때 보이드 업데이트는 알아서 프레임마다 미리 C샵이나 유니티에 있는 C샵이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게 있어요. 자, void on collision enter라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이것도 뭐지? 번역하면 이거예요. 콜리전. 이제 충돌을 들어왔을 때 엔터. 충돌이 들어왔을 때 이 부딪힌 오브젝트가 뭔지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걸 코드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점프 밑에다가 하겠습니다. 점프 이 가로 밑에다가 엔터를 여러 번 치고 이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점프 함수 안에다가 적으면 안 돼요. 이 밑에다가 자, void 자, 이제부터 대문자 조심하십니다. on 자, 크게 자, on 이건 자동 완성 안 뜰 거예요. enter void on collision enter L 두 개예요. 가로 열고 그리고 collision 콜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자, 함수의 기본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될게요. 됐나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on collision enter 이거는 그냥 충돌을 체크하는 그냥 간단한 명령어예요. 그냥 이건 외우는 것밖에 없어요. 구글에서 유니티 충돌 체크라고 검색하시면 네이버에서도 이걸 추천해 줄 거예요. 이걸 써라고 추천을 해줘요. 그냥 검색 키워드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뭘 만들고 싶은지는 알면 그 다음엔 할 수 있어요. 자, 저도 이걸 가끔 헷갈리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때 동안 갈로는 그냥 갈로 열었다가 그냥 갈로 닫아버렸잖아요. 근데 얘는 뭘 하냐면 콜리전 이거는 이제 선언이에요.
변수 선언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퍼블릭이 안 붙은 변수 선언이에요. 콜리전이라는 거를 콜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즉 유니티가 알아서 물체가 부딪히면 콜이라는 이름으로 부딪힌 물체가 뭔지 가져와요. 이 물체가 뭔지 콜이라는 거에 담아서 탁 던져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콜이 뭔지를 알기만 하면 돼요. 이 콜에 태그가 이제 플로우가 붙었으면 점프 스테이트를 펄스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볼게요. if죠. 언제나 우리가 if 거짓말 아니고 if문만 있으면 게임은 만들 수 있어요. 진심으로요. 근데 if에 if가 되는 거죠. 만약에 자, if call을 가져왔어요. 자, 그 부딪힌 물건이 뭔지 이제 우리가 탐색을 하는 거예요. 얘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내기만 하면 돼요. 자, call 다음에는 뭘 할까요? 점이죠. 점. 얘의 이름을 알아냅시다. 태그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태그가 그냥 되나? 안 되는군요. 자, 쳐보면 딱 나와요. 태그가 검색이 되나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게임 오브젝트를 검색을 해봅시다. 이 콜리전의 게임 오브젝트를 의 태그 는 뭘까요? 플로어일 때. 자, 됐나요? 지금 보시면 닫히는 게 여기서 하나 닫히고 여기서 하나 닫히는 거예요. 는이 뭔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비교했을 때. 그리고 왜 때문에 지금 이걸 했냐면 이게 문자열을 체크할 때는 문자열을 무조건 해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그냥 지우면 이게 뭘까요? 변수예요. 선언되지 않은 알 수 없는 변수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문자야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플로어라. 자,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될까요? 이제 부딪힌 태그가 플로어야. 그러면 아까 약속한 대로 점프 스테이트는 펄스로 바꿔주자. 가 됩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적이랑 부딪혔어요. 적이랑 부딪히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에 거 복사해와서 여기는 적들한테는 태그를 다 에너미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적들한테 부딪히면 내 데미지가 깎인다던가 HP를 마이너스 1을 한다라는 함수를 만들면 그냥 그게 되는 거예요. 부딪힌다라는 개념은 정말 중요해요. 이제 세이브를 하고 다시 유니티로 돌아가 볼게요. 자, 밑에 빨간색이 뜨시면 이 빨간색을 클릭을 해서 한번 뭐가 잘못됐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없으신 분들은 실행을 누르셔서 점프를 한번 해보세요. 2단 점프는 안 되고 바닥에 착지하고 나면 다시 점프가 될 거예요. 이제는 잘 되시나요? 자, 안 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까지 잘 되시는 분들은 이걸 해주세요. 만약에 이제 적을 하나 만들 거예요. 적을 하나 만들 건데 적을 밟았을 때 에네미를 밟았을 때 한 번 더 점프가 되게, 적이란 걸 내가 부딪히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점프가 되게 코드를 한번 짜보세요. 자, 계속 할게요. 자, 제가 프로그래밍을 공부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게임 출시하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티스트는 사실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똥피하기 게임을 만들어도
이야기를 붙이고 그래픽 좋게 해서 황금똥피하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일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아티스트는 수명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게임 회사를 다니는 아티스트는 수명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코드를 공부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될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알려드리고 싶다 라고 했었는데 너무 많이 왔어. 결론은 사람이 너무 많이 왔어요. 이거는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괜찮아요. 한번 빡세게 하고. 근데 지금 9시가 넘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이제는 돈 안 받는 특강입니다 저는. 그래도 힘내서 NME 적어주시고요. 지금 대부분 안 되는 것도 방금도 대부분 경우가 뭐였냐면 이거 대문자랑 이걸 소문자로 적거나 아니면 컬리션에 이 I를 빼먹은 경우가 꽤 많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저도 방금 뚫어져라 봤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만들어주지도 않는데 선언을 하면 그냥 뭐지? 아 얘가 만든 함수인갑다 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돌아는 가요. 문제없이. 네, 문제없이 돌아가는데 그게 문제예요. 자 했고, 자 아까 어떻게 했나요? NM이라는 적을 밟으면 다시 한 번 더 튀어 올라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하면 될까요? 점프 점프 함수 하나 호출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점프하면 밟고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NME를 만듭시다. 적을 돌아오셔서 이건 다시 코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까지만 우선 하시죠. 자 심플해요. 위에 거 잘 돌아가는 거 복사하셔서 이 앞에 우리가 점프 애드 포스에서 밟아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 한 번 더 호출해 준다로 하면 됩니다. 됐고요. 자 그러면 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오셔서 콜라이드 예전에 아까 전에 만든 것처럼 만드시면 돼요. 오른쪽 마우스 여기 하이라키에서 오른쪽 마우스 3D 오브젝트 큐브. 역시 각진 애들이 적으로 하기에 딱 좋죠. 자 그리고 우선은 빨리 합시다. 제 마음 같지 않네요. 제 마음 같지 않네요. 자, 적을 밟고 적을 부수는 것까지만 할게요. UI를 하고 싶은데 그때도 UI를 못했어요. 트위치에서 할 때 UI를 못했어요. 자, 큐브를 만드셨죠? 그러면 큐브를 만드셨으면 이거 적당히 좌표로 옮길게요. X로 한 3 정도 옮기고 너무 묻혀있으니까 Y로 0.7 정도 하면 적당히 위에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얘한테 물려주던가 그런 건 안 할게요. 자, 그냥 말 그대로 플레이어 옆에 놔두시면 돼요. 그냥 플레이어 옆에 놔둬주세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 이걸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고 몇몇 분들은 이미 박스를 만들어 놓으셨던데 하시면 되고요. 자, 다 만드셨으면 얘한테 이제 NM이라는 태그를 주면 돼요. 자, 태그 있죠? 태그 있고 언태그들을 클릭하고 add 태그를 합니다. add 태그를 한 다음에 플로우 추가한 것처럼 플러스를 누릅니다. 눌러서 NME 대문자 소문자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고요. NME save 하시면 하나가 또 NME가 생겼죠? 태그에. 그러면 이제 다시 큐브 NME 큐브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태그를 NME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플레이에서 점프를 해서 쟤를 밟았을 때 위로 다시 점프를 하는가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십시오. 자, 되나요? 대충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밟을 때마다 콜리전에 이게 적이면 그냥 계속 튀어오르는 거야. 점프. 자,
여기까지 되시는 분? 되시는 분? 예. 디스트로이까지 간 다음에 한 바퀴 돌게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얘가 없어지면 돼요. 얘가 없어지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점프를 하셨죠? 근데 뭘 하면 되냐면 점프 밑에다가 위에 하셔도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한 다음에 점프를 튀어오르고 얘를 부순다 라는 명령어를 주면 돼요. destroy. 근데 누구를 부술까요? 누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딪힌 애를 콜에다가 담아서 보내줬죠, 우리들한테. 그러면 콜의 게임 오브젝트를 부숴버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유니티가 onCollision enter라는 걸로 콜에다가 누가 나랑 부딪혔는지 정보를 넘겨줬잖아요. 그러면 걔가 적이면 걔의 게임 오브젝트를 부셔버린 거예요. 오브젝트를. 그러면 하이라키에서 그 큐브가 사라질 거예요.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테스트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밟으면 이제 걔가 없어져야 돼요. 하이라키에서. 되나요? 되나요? 자, 그리고 이제 하이라키에 이제 밟으면 이렇게 해서 적을 여러 명 만들면 적을 오브젝트를 잡고 컨트롤 D를 하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이렇게 만들면 복사가 되고, 자, 카메라도 조금 폼나게 올리고, 쉐이더도 좀 잘 보이게,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하면 점프를 하고 퐁 이런 게 되는 거죠. 예.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해보시면 그냥 옆으로 부딪혀도 애가 사라져요. 적들이 죽어요.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걸로 가능해요. 어떤 상황일 때 적이 부서지면 될까요? 맞아요. 내가 점프를 하고 있는 상황, 내가 점프 스테이트는 true일 때 적을 밟으면 적이 여기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조건을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띄우고 end 점프 스테이트가 true다. 그러면 점프가 펄스일 때는 여기 안 들어오겠죠. 부딪혀도 적이 안 부서지고 나도 점프를 안 할 거예요. 제가 점프를 했을 때 점프 스테이트가 true가 됐을 때 적을 밟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죠. 여기에 이제 있어요. 아, 이게 비비면서 점프하면 또 이거 밟아지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건 다 막는 게 이제 실력이 이제 다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플레이어랑 적의 위치 같은 걸 체크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일 때부터 체크를 한다던가 다 있어요. 아니면 낙하 지점 그런 것들 체크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건 자기가 만들면 되는 거라서 우선은 여기서는 이렇게 좀 심플한 조건으로 할게요. 점프를 하고 밟은 적이 적 NM이고 태그가, 그리고 점프 스테이트가 true일 때만 밟고 다시 한 번 더 점프를 하고 적을 부순다 라고 하면, 자, 이제 옆으로 부딪힐 때는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아무런 안 벌어지는데 점프를 해서 밟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저 코드를 치시면서 들어주세요.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똑같은 걸 다시 한번 하면 훨씬 쉬워요. 거짓말이 아니라 훨씬 쉬워요. 지금은 말도 안 되게 이거 가로도 잘 안 닫히는 것 같고 이게 왜 이렇게 다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걸 똑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똑같이 제가 말하는 걸 들으면 쉬워요. 트랜슬레이트 그냥 하면 되고 저거 벡터 레프트네 돼요. 이제부터 사실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제가 트위치를 한 번 더 할게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트위치를 한 번 더 하고
제 SNS가 여기까지 지금 다 적으셨을 거라 믿어요. 무슨 QA야.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슨 QA야 지금. 근데 생각보다 많이 하셨어요. 진짜로. 자, 제가 정신 승리하는 기분이겠지만 저기 불이 꺼지면 지금 이게 왜 안 되지? 아, 키보드가 아예 안 먹네. 자, 이걸 뭔가 고백하는 느낌인데 이걸 적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제 트위터예요. 이게 제 트위터인데 조만간 방송을 한 번 더 할게요. 방송을 한 번 더 하고 그때는 UI 들어가는 것까지 한번 3시간 한번 꽉 채워서 해볼게요. 왜냐면 UI 점수를 내는 거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점수를 1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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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연달아 밟고 있잖아요. 지금 한 번 밟고 또 가서 또 밟으면 흔히 말하는 우리는 콤보라는 걸 넣을 수 있잖아요. 연속으로 몇 콤보가 되면, 그러면 그 콤보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콤보가 어떤 때 실패를 해가지고 초기화를 시키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지금 왼쪽에 불 꺼지신 거 보시면 알겠지만 나가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선은 수고하셨고요. 부족한데 그냥 코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위터 추가해 놓으시면 제가 진짜 조만간 이번 주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지금 잘 따라오신 분도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면 별거 아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쉬워져 있을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믿어보시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